2부 마지막 비건 토크. 라디오 전 주인장인 윤정과 은나와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녹음인 만큼 가장 이때까지 녹음한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윤정은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나요? 저는 아무래도 처음 녹음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저희가 진짜 집에서 생으로 그냥 녹음 장비를 인터넷에서 사서 녹음을 그때는 수평어를 쓰면서 녹음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방송 시간에 제약이 없으니까 저희가 원할 때 맞출 수 있고 막 연애 얘기 막 이런 것도 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내밀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진 않았었으니까, 마포 FM에서.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나고, 특히 첫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영화 얘기를 했었는데, 아바타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되게 녹음을 길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시간이 41분인 거예요. 그 당시 할 때는 와 길다 41분 내내 얘기하는 게 힘들다 했는데 다시 보니 지금보다 짧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영화 비평을 저는 이제 김혜리님의 필름 클럽을 좋아하는데 거기선 1시간 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근황 토크도 하고 영화 얘기도 했는데 41분. 그래서 근데 거기는 또 사연이 많긴 하니까 네, 그렇게 정상 참작을 한다 해도 좀 짧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은나의 말 속도와 그 삐삐의 그 엄청난 그런 말들을 다 합치면은 이제 비슷할 수 있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의미로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조금씩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죠. 좀 호흡을 맞춰가면서 좀 방송이 조금 더 원활해지고 좀 능숙해지면서 지금 57분 채우는 게 더 수월해진 것 같기도 해요. 당시에는 이제 목표 시간이 없기도 했지만 그냥 막 다 하고 싶은 얘기를 서로 대화하듯이 했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압축된 41분이었던 것 같고요. 좀 듣기에는 지금이 더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네, 저 초반 방송이 좀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마이크 집에 사가지고 막 할 때 비건먼지 팀원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불러서 유화도 온 적이 있었고, 다른 PD도 막 불러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림네 집에 있던 약간 영화 보는 공간을 빌려가지고 기원이랑 같이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앉은 책상을 진짜요? 앉아서 우와. 앞바다리 하고 녹음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비건들에게 선물이라는 어떤 게 좋은지, 어떤 선물이 좀 난감한지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때 선물에 대한 관점이 많이 변했던 것 같아가지고 문득 생각이 나고, 그때 방송 한번 다시 들어봐야겠다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약간 물욕이 올라오고 있는데 좀 자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고, 또 저는 아무튼 마케터니까 조회수 잘 나온 게 또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일부에 잠깐 소개했었는데, 예주랑 함께했던 그 비건 예술가에 대한 얘기, 이것 좀 기억에 남습니다. 유하는 어떤 주제가 제일 기억에 남을까요? 저도 아무래도 이제 맨 처음에 저는 게스트로 이제 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녹음을 했다 이런 기억이 조금 많이 남고요. 아마 제가 그때 여행한 맞아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저희 엄마도 이제 들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들으면서 이제 삐삐PD가 할 때랑 네가 그 호스트를 할 때랑 또 다르다. 다른 매력이 있죠. 게스트로 있을 때랑 호스트로 있을 때랑 또 태도도 다르고 그렇게 좀 다르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게스트로 왔을 때랑 또 호스트로 있었을 때 그때 그 기억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 에피소드로서는 조금 이제 논비건 애인과 동거하는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가 조금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연애 얘기 재밌죠. 네, 연애 얘기가 재밌는데 제가 진짜 그때 너무너무 오랜만에 그 고기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너무 슬펐던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그것을 다뤄내야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했었고, 그때도 이제 삐삐 또 논비건 애인과 같이 살았어가지고 좀 그런 고민을 조금 더 논비건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때 저는 별로 이야기 주제가 진짜 고갈된 상태였거든요. 그 시점에. 그렇군요. 네, 근데 맞아. 그 일이 쓴 덕분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때문에 소재가 생겨나가지고 그래서 좋은 주제다 하면서 바로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콘텐츠 하는 사람들끼리는 다 에피소드로 이제 풀어낸다. 힘든 일도. 맞아요. 네. 진짜 힘든 일 있었을 때 진짜 극복할 수 있는 게 이거를 썰을 풀어야겠다 맞아. 하면은 이게 또 얘기하면 풀리잖아요. 또 맞아요, 마음이 맞아요.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든데. 맞아요. 그거를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유하 PD도 지금 호스트로 해주시고 계시지만 원래 계속 게스트였었으니까 맞아요. 저희가 다양한 게스트를 모셔왔었어요. 그럼 좀 인상 깊었던 사람이나 잊을 수 없는 얘기가 무엇인지 좀 유하 PD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제일 최근에 또 인터뷰했던 제로웨이스트샵 사장님이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제가 이제 제로웨이스트샵 사장님이랑 친하게 지낼 그럴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동동이 섭외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도 사실 문자로 주고받을 때는 되게 딱딱하게 네 아니요 이렇게만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인터뷰 하고 싶으신 거 맞으시겠지 이러면서 조금 소심한 마음이 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하니까 진짜 너무 잘 얘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머나. 네, 사실 제가 이번에도 그랬지만 게스트분들한테 출연료를 줄 수 없는 대신 밥을 사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 사장님한테도 이제 밥을 사주면서 더 얘기를 했는데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나. 네, 시민으로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참여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되게 개인적으로 다양한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제로 웨이스트 샵이 어쨌든 그 여기 마포에서 제일 유명한 곳 제외하고 되게 좀 두 번째로 오래된 그런 제로 웨이스트 샵인데 네 근데 그건 몰랐어요. 네, 근데 거기서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현상 유지만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런 거를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유지를 하세요? 하면은 그냥 저는 이렇게 공간을 유지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대화를 하고 서로 도울 수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너무 좋아요 해가지고 그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고 하는 사람을 되게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윤정은 혹시 어떤 게스트가 제일 마음에 남았나요? 네, 사실 좀 뽑고 싶은 분이 3분이나 있어가지고 다 근데 마지막 하니까 샤웃아웃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우선은 헬렌이 대체육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편이 있는데 그때 회차가 너무 유용했어서 저도 가끔씩 꺼내 듣는 되게 귀중한 회차예요. 근데 그날 되게 급하게 섭외된 거였거든요. 그 당일에 윤정 뭐해? 삐삐 뭐해? 라고 했는데 나 오늘 녹음하는데 혹시 녹음 같이 할래? 해서 우당탕탕 이렇게 녹음을 같이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갑자기 나와주셔서 또 감사하고 그리고 맨 처음으로 저희 외부인이 그 인터뷰를 해주셨던 분은 빗속맘님이시거든요. 근데 저 아직도 맨발 걷기에 맞아요. 신비함에 대해서 생각해요. 저 바다 갈 때마다 맨날 바다 가서 모래 밟아야지 생각 항상 하거든요. 또 소금기 있는 모래 좋다고 해가지고 아무튼 네네. 네, 그래서 빗속맘님도 되게 많이 생각나고 저도 역시 이제 가장 많은 컨텐츠 조회수가 나온 예주 작가님에게 또 샤웃아웃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려요 진짜. 네, 은나는 어떤가요? 저는 가장 많은 게스트가 함께 오셨던 방송이 좀 인상이 남는데요. 그게 비건교사 나는 양이라고 해서 비건 교육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나 좀 교육계에 같이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학교의 비건이즘이란 책이 나와가지고 그 책을 소개하러 방송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선생님들과 함께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채식한다 사회에서 혹은 비건한다 하는 것도 어려운데 심지어 어린이들 앞에서 나는 교사지만 채식을 한다 밝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직도 엄청 보수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초중고 안에서 교사로서 채식을 하는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계기여가지고 좀 마음에 남았던 것 같고 실제로 그 방송 전에 책을 되게 꼼꼼하게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읽어도 물론 재밌는데 꼼꼼하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읽었더니 더 배우는 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비건이즘에 되게 진지하게 접근한다는 거 저는 사실 막연하게 어린이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리고 학부모들이 그냥 싫어할 거다라고 생각을 좀 막연히 했었는데 또 굉장히 진지하게 저희가 느끼는 것처럼 어린이 중에서 느끼는 친구들이 있고 그걸 또 되게 다양한 활동으로 풀어내고 있어가지고 그런 좀 활동형 수업 이런 내용들 이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여기 단체에서 조금 활동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교육으로 접근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 사람 더 언급하고 싶은데요. TY라고 이제 비건 그 대학교 연합 동아리 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인데요. 그분이 제 이제 게스트로 참여해주시고 제 홍동 마을에 놀러 와주셨어요. 와 대박이다. 네, 그래가지고 같이 제 텃밭 김도 매주시고 그래서 네 그때 너무 감동이어서 제일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가본 홍동을 가시다니. 그러니까요. 꼭 나중에 꼭 오시면 네.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이번 질문은 비건 먼지 비건 토크를 또 하면서 개인적으로 변화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저부터 말하면은 저는 좀 말하기를 잘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하게 된 게 좀 크거든요. 좀 꾸준하게 계속 말을 하고 같이 이걸 콘텐츠로 만들어 보면은 내가 말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제가 굉장히 말하기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댓글도 가끔 너무 말이 빨라요 해서 좀 죄송한데 이전에는 훨씬 더 좀 숨을 잘 안 담고 말을 막 우다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에 비해 조금 말에 숨을 쉬는 법, 천천히 좀 호흡을 주는 법을 알게 돼가지고 그런 게 가장 큰 개인적 변화이고 물론 지금도 흥분하면 빨라지긴 해요. 근데 빨라져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발음이 정확하게 잘 들린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인 것 같아요. 저는요 이제 게스트로 참여할 때는 이제 부담 없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제 윤정 PD도 떠나고 저 혼자 이렇게 호스트로 있어야 할 때 조금 부담스럽다. 어떡하지? 내가 이 방송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조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한번 할 때마다 그냥 이게 되는구나. 그런 거를 느껴가지고 성취감을 느껴서 네 그게 조금 변화했다. 그냥 일단 하고 보자라는 그런 삐삐PD의 마인드를 조금 더 다뤄간 것 같아. 가지고 좋다. 네. 멋지다. 내던져져. 맞아요. 그냥 내던져진 것 같아요. 내던져지면 하게 된다. 맞아요. 내던져지면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제가 또 계속 준비를 하고 또 모니터링도 계속 하려고 해서 그런지 역시 일단 시작하면 되는구나 맞아요.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배웠던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고 계속 맞아요. 하면 느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윤정은 어땠나요? 저도 약간 비슷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창작이라는 것은 마감이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감 없이 창작하는 사람들 정말 리스펙하고요. 그래서 마감 만드시는 편이군요. 네, 맞아요. 마감을 일을 만든다. 책임을 만든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비거니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얼마나 있을까. 맨 처음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사실 66회까지 오면서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뭔가 짜내는 느낌도 있었던 날이 있어요. 그걸 아마 청취자분들이 느끼시는 날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날들보다는 사실 주제 없는데라고 생각했다가 진짜 입을 많이 털고 간 날이 더 많고 막 뭐 얘기하지 하다가 편식 얘기가 나왔었는데 편식 얘기도 너무 잘 나오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러면서 역시 이제 창작이라는 게 뭔가 프레임이 있고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잘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저 스스로 어떤 식으로 창작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좀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공감되네요. 맞아요. 시작해야 되고 또 약간 마중물처럼 서로 이거 해볼까 하고 딱 뭐가 주어지면은 그때 막 흐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녹음하면서 들었던 마음도 좀 듣고 싶은데 우선 유아 PD부터 녹음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녹음하면서 말이죠? 네. 네. 저는 일단 이게 마지막 화라서 되게 너무 아쉽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또 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포 FM에서는 마지막이지만 이제 비건 먼지 안에서는 또 한 번 계속 라디오를 지속해보자.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은나 PD랑 삐삐 PD가 마이크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그렇게 녹음을 했다는 거를 저는 맞아요. 네, 사실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소개했냐면 저희가 이제 마포 FM 녹음하기 전에 최초의 몇 회차 같은 경우는 따로 집에서 녹음했었는데 네. 그 방식도 있다. 그러니까 마포 FM 떠나도 따로 녹음할 수 있어를 알려드린 거예요. 유아 PD에게. 맞아요. 저는 제주도에 가면 이제 제주도에 있는 부스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혼자서도 어떻게든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래 이게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동동이라는 친구도 되게 할 말이 많은 친구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제 은나랑 삐삐랑 있으면 항상 말을 좀 다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동동도 그 못지않게 말이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아마 할 수 있는 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도 들고 이제 끝은 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장님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그 인터뷰도 또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윤정은 또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걸 중간에 팟캐스트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다 꼼꼼히 들으신 분들이 많이는 없을 수 있으니까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도 팟캐스트를 되게 많이 듣는 사람이에요. 되게 애청자고 좋아하는 프로그램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친구같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사랑 고백설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저희의 청취자들에게 친밀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
네, 그게 되게 녹음하면서 나도 되게 서서히 마음이 열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 마음이 열릴 수 있었던 건 사실 제가 계속 창작을 하면서도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의미있다. 그죠. 유튜브도 해보고 인스타그램도 해보고 글도 써보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을 보고 사진만 보고 단편적으로 보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공격적인 말들도 많고 그리고 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가다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라디오보다는 적다라는 느낌도 드는 거예요. 피드백도 적은 편이고. 근데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은 통계로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댓글들을 보면은 어쨌든 들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고 마음을 내야지만 쓸 수 있는 거 알거든요. 저도 팟캐스트를 들어본 입장에서 얼마나 안 쓰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댓글을. 네. 그래서 그 클린한 댓글들을 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무해하게 우리를 그냥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에 되게 큰 안정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큰 행복감이었습니다. 네. 저도 어쩌면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사실 이게 저는 온라인 마케팅을 업으로 계속 해왔다 보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처음 만들어서 이제 비건먼지를 운영했던 게 이제 라디오보다는 이제 영상 매체나 그쵸. 인스타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10명, 100명 이건 작게 느껴지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들 1만, 10만, 100만 이런 숫자를 많이 보고 맞아요. 사실 그래서 팟캐스트 처음 시작하고는 너무 조회가 안 나오고 청취가 안 나오고 청취자가 늘지 않아서 이게 좀 의미가 있나? 너무 작은 영향력 같아서 좀 힘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솔직히 있었어요. 저는 숫자가 좀 중요하고 많은 분들에게 저희 얘기를 가닿게 하고 싶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대중매체를 하는 건데 많이 안 들으면 무슨 소용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라디오가 너무 신기한 게 그 한 명 한 명이 되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 혹은 제가 원래 알던 분 심지어 저 옛날에 동창인 친구도 저한테 따로 이제 인사를 하거나 할 때 잘 듣고 있어. 매번 너무 좋은 얘기 고마워 하는데 순간 이 몇십 명이 전혀 작지 않구나. 그 몇십 명의 사람이 내가 떠드는 거를 57분을 안 쉬고 틀어놓고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감동이죠. 그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짧은 콘텐츠가 아니고 그러니까 1분 뭐 쇼츠 뭐 3, 4분 영상 이게 아니고 이 1시간 가까운 시간을 그냥 들어준 거구나. 내 얘기를 일방적으로 들어주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이렇게 귀를 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게 또 감동이고 또 되게 애착이 생겼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얘기를 전하고 싶다, 같이 얘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게 라디오의 또 매력인가? 이런 걸 또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유튜브 보면은 떡상하신 분들 중에서 정말 이 구독자가 실제하는 구독자일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걸 왜 의심하지? 당연히 나도 이제 구독자 중에 한 명이니까 당연히 여기 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싶은데 이제 유튜브를 만드는 입장 그리고 라디오를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정말 막 10이라는 숫자가 저는 그 숫자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도 10명 어딨지? 정말 있긴 한 거야? 막 이러면서 내가 아니면 뭐 우리 엄마가 10번 돌려가지고 10회가 찍은 거 아니겠지?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길거리에서 이제 구독자를 한 4명 정도 만났거든요. 저 밥 먹다 만난 적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막 비건먼지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어떻게 아세요? 하면서 당연히 알지요. 막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약간 사실 저희는 항상 우린 작고 아직 너무 먼지 같고 했지만 맞아요. 밥 먹으러 가거나 뭐 글빵 가거나 할 때 저를 먼저 제가 딱 문에 들어왔는데 이러고 저를 보시는 분이 있으면은 내가 아는 분이 내가 모르는 건 내가 기억 못하는 건가 어떡하지 막 했는데 그게 아니고 혹시 그 비건먼지 하시지 않냐 하시면 저거 맞아요. 이제 막 너무 밀려오는 감동. 너무 신기하고 또 이렇게 티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티도 많이 내주시고 아는 척을 많이 해주십사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많이 인사해주세요. 네, 저희 또 비건먼지 비건토크 이렇게 애정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저희가 왜 각자 마무리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저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게 각자 앵그리 비건, 앵그리 패밀리 막 이럴 때가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대다수와 대부분의 막 깨달음과 내가 보는 새로운 세계의 시선이 다 그런 것의 중심으로 보던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계속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만 나를 사람들이 보는 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비건이고 페미니스트고 퀴어이고 하지만 그거 말고도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물론 그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큰 부분이지만 그것 외에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지금 회화를 하고 있는 작업도 비건 페미 퀴어에 대한 내용이 아니어 보여요. 되게 사실 이제 한국인의 정체성에 가까운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 비건 먼지 비건 토크를 놓고 이제 새로운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녹음 전에 제가 얘기한 건 조금 결이 비슷해가지고 뭐야 나랑 너무 비슷하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저도 사실 콘텐츠를 앞으로 계속 만들고 말하고 글 쓰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했을 때 그 비건 콘텐츠가 제가 맨 처음에 비건 먼지를 하고 싶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거든요. 맞아요. 네, 비건 먼지가 2019년 초에 18년 사실 겨울 이 정도에 준비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때는 한국어로 된 비건이즘 콘텐츠나 맛집 소개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였고 또 비건 라디오도 그 당시에는 한 개도 없었거든요. 저 최초였어요. 진짜 국내 최초 비건 라디오, 비건 유튜브 채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개인은 인플루언서들이 있었죠. 근데 개인 인플루언서들은 뭐 운동이나 건강이나 이렇게 좀 키워드가 있었고 레시피나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팀으로서 아예 정말 비건 콘텐츠를 기획해보자라는 PD들이 모였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좀 지나간 시기인 것 같아요. 2025년과 6년을 맞이하면서 저도 계속 다른 콘텐츠를 하되 거기 너무 당연하게 비거니즘이 녹아져 있는 콘텐츠를 하고 싶다. 뭐 새로 하게 될 마포 대표님 소개 콘텐츠 기획안 일부에 소개드렸는데 새로 할 방송에서도 당연히 생태와 비거니즘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을 녹여서 그렇지만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더 넓어지면서 더 비거니즘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였습니다. 네, 저는 비건 먼지 비건 토크를 한 이유는 사실 물리적인 이유가 제일 큰데요. 네, 아마 저는 이제 호스트로서도 조금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 호스트로서 내 능력치를 조금 더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들기도 하고 기회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제가 제주도로 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네, 저도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비건 먼지 콘텐츠를 제작할 때부터 조금 온건파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비교적 온건파였죠. 네, 윤정이 살짝 리디컬하고 유하는 살짝 온건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뭔가 콘텐츠를 만들 때 비건이라는 거를 앞에 떼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저도 계속 그런 생활을 하면서 무해한 생활을 하는 거를 계속 보여주면 사람들이 비건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오해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무해한 생활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좀 또 최근에 글을 쓰고 있는데 글 쓰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비건이즘 관련된 글을 막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 흥미롭다, 계속 또 보고 싶다 이런 반응이어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그런 거를 조금 원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방송 이후에는 또 은나 PD랑 윤정 PD 뭐 할 목표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계속 쓰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본업으로는 마케팅과 콘텐츠를 계속 할 것 같아요. 당장은 지금 소개해드렸던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제 콘텐츠 팀 리드가 되었으니까 콘텐츠를 통해서 또 사회 변화와 또 인식 변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팀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들을 이룰 수 있게 계속 공부하고 또 잘 운영하고 실행하고 하는 단계일 것 같고 사실 저도 실무자로 일을 많이 했었고 중간 리드를 딱 한 번 한 적이 몇 달 있었는데 또 이렇게 좀 큰 팀의 리드를 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좀 그런 공부도 하고 소통도 좀 배워가면서 또 매니징도 배워가면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일부에서 잠깐 소개했지만 책이 곧 출간되기 때문에 8월에는 책 출간되고 출간 홍보랑 같이 또 다음 책 주제 벌써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힌트 사실 안 돼.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번 책 주제가 그때 남미생 페미니스트라고 했는데 그게 책 제목은 나는 욕망에 대해 쓰기로 했다라고 책 제목이 이제 정해졌어요. 그래서 책이 나온 다음에 제가 아무튼 마케팅을 전공을 했고 광고 공부 전공을 했으니까 그리고 계속 욕망 이론이나 일상에서 다양한 뭐 소비, 성적 욕망 그리고 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다양한 좀 욕망, 식욕도 포함이고
어떤 건강에 대한 욕망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쓰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와 또 사회 안에 존재한 차별과 연결되어 있는지 또 내 몸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되 좀 주변과 함께 소통하면서 좀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좋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코너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창작자로서의 정체성을 저는 가져갈 생각이고 매체에 한정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때그때 해보려고 하고 우선은 좀 세상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이 저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까지는 제가 세상에 컨텐츠를 내서 좋아하는 사람들의 리액션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건 먼지가 제일 큰 저에게 있어서 컨텐츠 창구였는데 너무 욕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이제 분명 팟캐스트에선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좀 사랑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고 그래서 명성을 얻고 싶다. 아직도 그 명성에 대한 욕망이 있군요. 근데 먹고 살려면 좀 명성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창작자로서는 불려다녀야 되는 그렇죠. 게 있어서 프리랜서로서 그래서 좀 내가 가진 이야기 중에서 유의미하고 사회적으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 들지만 또 사람들이 좋아해 줄 것 같은 것들을 먼저 실험해보는 작업들을 하고 싶고 그리고 나서 좀 개인적으로 루이스 부르주아 작업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데 곧 그 거미 작품으로 되게 유명한 여성 거장이시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저는 대만에 있을 때 먼저 보고 왔는데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나면 조금 더 페미니스트적인 이야기, 퀴어에 대한 이야기,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가서는 좀 더 좀 영향력 있는 이 목소리를 가졌을 때 해보고 싶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다 같이 명성 얻고 싶다. 저도 작가로 성공해서 명성을 얻고 싶고요. 여기 아티스트도 성공하시고 또 유아도도 성공하시고.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은나가 작가가 되어서 너무 축하드리는데 저도 좀 책을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홍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쓰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제주도 그 무동력 항해에 대해서도 조금 쓰고 싶고 그리고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인터넷 노마드에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고 영상도 계속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네, 그거를 어떻게 잘 풀어낼까 제가 조금 게을러서 항상 마감을 같이 마감 모임 하나 만들까요? 저도 글 써야 되는데 좋아요. 같이 마감 모임 이기면 하나 만드시고 네. 갑자기 방송에서 모임 만들기. 네, 저 아침 모임도 하고 있잖아요. 기상 모임이랑 이제 마감 모임 하나 하시고. 좋네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진짜 마감을 혼자 하기 힘들어서 그쵸. 저는 항상 글방이나 이제 글 모임 들어가거나 친구들 이렇게 모아서 마감을 만들거나 혹은 이제 각할 뭐 이렇게 줌 키거나 어디든 모여서 약간 그걸 이제 바디 더블링이라고 하기도 하죠. 약간 멀리 있지만 각자 할 걸 하지만 약간 눈에 보이는 곳에 앉아 있어야 잘 되거든요. 맞아요. 저는 혼자 도서관이나 카페에 앉아 있기도 해요. 저는 칸막이 이런 거 못해요. 저도요. 칸막이 있으면 딴짓해요. 저도요. 남들가 날 봐줘야 돼. 저도 그런데 전 도서관이랑 카페는 조금 안 되더라고요. 시끄럽죠 조금. 시끄럽다기보다는 그냥 좀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저희끼리 되더라고요. 그럼 모여서 집중을 안 하면은 이제 좀 혼내면서 집중하세요 하면서 하는 걸로. 네, 좋아요. 네, 저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가능주의자 연출팀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방송 이후에 사실 저희는 가능주의자의 배급에 힘쓸 예정이고 아무래도 영화제를 못 가더라도 영화제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비건먼지 인스타그램을 보고 계시면 공동체 상영에 대한 정보들이 올라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비건먼지 비건 토크를 책임졌던 DJ들이 한데 모여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이후에도 팟빵,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계속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비건먼지 비건 토크는 사라지지만 비건먼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1,000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해주시면 비건먼지의 지속적인 창작에 큰 힘이 됩니다. 후원 방법은 비건먼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챙겨볼 테니까요. 저희가 그리우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혹시 몰라요. 또 계속 사랑해주시면은 저희 비건먼지 비건 토크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새로운 방송도 시작할 거니까요.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비건먼지와의 인터뷰, 협업, 광고 문의는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piart33@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신 오랜 청취자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비건먼지 비건토크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비건먼지 유튜브 채널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다르게 우리 계속 만나요. 안녕.